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도 이렇게 추석 끝나고 바로 제 방송 찾아서 감사드리고요. 아프리카로 시청해주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오른쪽 아래 따봉 버튼 좀 눌러주시고,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창 메이저리그가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있습니다. 2주밖에 안 남았고 이미 뭐 지구 우승 확정지어가지고 포스트 시즌 진출이 확정된 팀들도 많이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양키스, 미러키 이런 팀들이 지구 우승 확정짓고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지었는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동기부여 같은 것들은 안 살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해보도록 할 텐데, 뭐 애플린이 나오는 볼티모어라든지 샌프란시스코 두 팀 다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됐어요. 샌프란시스코도 아주 아마 신락 같은 희망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률은 극히 적고, 볼티모어는 어지간하면 나갈 것 같은데 이 캔자스시티한테 1위 자리를 뺏기냐 마느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미지수이긴 합니다. 워낙에 팀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래도 오늘 나오는 애플린은 상태는 좋아 보이죠. 볼티모어 이적 이후에 7경기 동안 2.2, 특히나 최고 장점이 볼넷을 안 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중간에 한번 이제 한 2번 정도 등판 한번 걸은 적이 있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뭐 7이닝 실점 해주고 이러긴 했는데, 어쨌든 최근 2경기는 전부 다 졌어요. 5.2이닝 3실점, 6.2이닝 1실점 잘했는데 빠따가 너무 안 받쳐준다. 지금 볼티모어가 최근 10경기 동안 홈런도 8개밖에 없고 타율도 1할 9푼. 여전히 지금 빠따가 큰 문제거든요.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빠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도 저는 큰 반목을 잡을 만한 이런 위험 요소가 아닌가. 최근 뭐 한 1, 2주만 봐도 이렇게나 빠따가 하락세가 돋보이는 것 같고요. 샌프란시스코 역시 빠따는 별로죠. 얘네들도 타율 같은 거 볼 거 없고 늘 이제 타격보다는 좀 마운드에 기대를 걸어야 되는 편인데, 사실 로건 앱 정도면 샌프의 에이스입니다. 근데 문제는 로건 앱이 그 전에 5경기는 졸라 잘하다가 최근에 4경기 동안에는 이닝도 별로고 6.86에 특히나 피홈런이 4방이나 있다. 올 시즌에 11개밖에 안 맞았는데 최근 4경기 동안 4방을 맞았습니다. 이 정도로 로건 앱이 시즌 막바질 때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네요,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선발상으로는 애플린의 우세를 점칠만 하다. 근데 양팀 다 상대팀의 숨통을 끊어놓을 만한 이런 빠따는 갖추고 있지 못한 편이다. 물론 지금 샌프가 2경기 연속으로 볼티를 10대0, 5대3 더 나은 빠따로 때려잡기는 했는데, 오늘도 그게 가능할까? 조금 미지수라고 보긴 하거든요. 애플린 정도면 그 전에 나왔던 알버토 수아레즈나 딩크레먼보다도 조금 더 안정감 있는 선발적인 면모도 있고, 좀 승패는 애매한 것 같고, 굳이 가자면 저는 언더인데, 언더를 가기에도 하나 거슬리는 거라면은 이 애플린이 50타석 동안 3고타 정도로 약간은 약했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이 거슬리고, 웹의 상태 역시 종잡기 힘들다. 결국에는 볼티모어의 지금 약한 빠따가 로건 앱을 공략 못한다면은 저는 언더가 날만도 하다고 보는데, 기준점도 7.5여가지고 쉽지는 않은 것 같긴 하네요. 클리블랜드 대 미네소타, 아직까지 아마 지구승이 저는 클리블랜드가 확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미네소타가 지금 굉장히 위기입니다. 왜냐면 디트로이트가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것들 몇 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뭐 이게 지금 미네소타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와일드카드는 여기 3팀까지는 진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1등은 바로 디비전 시리즈 직행이에요. 그리고 2등, 3등끼리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자리까지가 와일드카드 마지노선인 거야. 근데 보면은 미네소타가 80승, 디트로이트가 또 80승이거든요. 얘네 둘이 상대 전적상으로 7대6으로 미네소타가 1승을 더했어요. 그래서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승수는 동률이지만은 승률도 조금 앞서고 상대 전적도 앞서기 때문에 디트로이트보다 그냥 승수만 안 밀리면 되기는 돼요. 근데 요즘에 워낙에 미네소타의 분위기가 좋지가 않고 디트로이트는 기세가 맹렬하다. 이게 문제여가지고 미네소타는 한마디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데, 오늘 상대하는 클리블랜드 역시 지구 우승을 위해서 아직까지는 달리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네소타의 조건들이 너무 좋지가 않다. 오늘도 선발을 보면은 이 리차드슨에 제가 요즘에 이닝 지적을 많이 했었거든요. 요즘에 보면은 6경기 동안 25.2이닝, 평균적으로 5이닝도 못 먹은 거고 한 4이닝 정도밖에 안 먹은 거고, 최근 3경기는 심지어 투구수를 79 정도로 제한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뭐 제한인지 아니면 얘가 못해갖고 일찍 내린 건지는 확답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리차드슨 최근에 79 정도밖에 안 던지고 있고 활약도 좋지가 못하다. 이렇게 볼넷도 많아지고 있고, 시즌 초반엔 얘가 뭐 3점대 중반 방어를 해주면서 꽤나 쏠쏠했는데 어느덧 방어도 4점대로 넘어가기도 하고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최근에. 반대로 칸티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기록이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금 복귀하고 나서 2경기 동안 7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 이렇게 해주면서 5이닝 무실점 이렇게 해주면서 2경기 동안 어쨌든 자책점 1점밖에 없고 볼넷 안 주고 삼진도 뭐 나름대로 잘 잡고 있고 이래가지고 선발 분위기상으로 밀릴 건 없어 보이거든요.
리차드슨이 좀 풀시즌을 선발로 뛰었다고 한들 칸티오도 글쎄 요즘에 리차드슨 상태를 보면 밀릴 건 없다 이런 모양새인데 글쎄 결국에는 선발에서 칸티오가 과연 미네소타를 막을 것인가. 왜냐하면 미네소타도 요즘에 빠따가 꽤나 별로긴 하기 때문에 두 팀 다 빠따는 자랑할 게 없는데 이런 뭐랄까 선발상의 우세도 저는 리차드슨보다는 칸티오가 조금 앞선다고 보고요. 요즘에는 빠따도 어느 한쪽이 나을 게 없다. 그렇다면 좀 타이트한 승부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구도라면은 확실한 불펜을 가지고 있는 클리블랜드가 조금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저는 클리블랜드 승 배당이 꽤나 괜찮다고 보고 그리고 언더도 꽤나 가볼만하다고 볼게요. 이거는 리차드슨이 조금 힘을 내줘야 될 것 같고 좀 이제 롱리리프라든지 미네소타 불펜들이 힘을 내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도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블랜드 승이라든지 언더 아무래도 팀 다 포지션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한 매치가 될 것 같네요. 저는요. 다음 신시내티 대 애틀랜타. 애틀랜타도 지금 갈 길이 굉장히 바쁩니다. 애틀랜타도 아까 봤던 이거 한번 보면은 지금 포스시즌을 못 나가는 입장에서 애틀랜타는 여기에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와일드카드 상 샌디에고는 거의 뭐 저는 이제 1시드가 확정적인 것 같고 매츠랑 애리조나 디백스가 둘 다 84승인데 애틀랜타가 옛날에를 추격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오늘 상대가 또 신시내티잖아요. 신시내티한테 지금 계속해서 발목을 잡혔단 말이에요. 이게 애틀랜타 입장에서 어떻게든 지금 갈 길이 바쁜데 신시내티한테 한번 잡히기도 하고 되게 애매해. 그나마 내일은 크리스 세일이 나오니까 당연히 편하게 볼만합니다. 크리스 세일은 지금 그 뭐 승수도 아마 휠러한테 1승 앞서 있고요. 동률이 되더라도 이게 승률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방어율도 지금 1등이고 트리플 크라운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삼진만 아마 딜런 치즈랑 경쟁을 하고 있는데 남은 경기 동안 삼진만 조금 무난하게 잡아준다면은 크리스에일은 트리플 크라운이 매우 유력하거든요. 그런 투수니까 한마디로 올 시즌 사이영은 거의 확정이고 트리플 크라운까지 보고 있는 그런 투수다. 여러 가지로 선발상으로는 당연히 애틀랜타를 좋게 봐야 됩니다. 문제는 이 신시내티가 고춧가루를 특히 뿌리고 있다는 점. 미네소타 상대로 그 이제 위닝 시리즈를 거두기도 하고 되게 좀 매치의 발목도 몇 번 잡았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신시내티의 막판 고춧가루가 참 눈에 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선발상으로나 빠따적으로나 솔직히 빠따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그냥 뭐 당연히 애틀랜타를 가면 좋은데 배당도 조금 별로기도 하고 애틀랜타가 확실히 결정지을 때 결정지었을 수 있냐 이게 조금 오락가락한 것 같거든요. 세일 경기 때도 애틀랜타가 승리를 많이 못 챙겨줬던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이 나는데 개인적으로는 배당도 맛도 없고 뭐 애틀랜타 승 사이즈 이런 것들 보면 좋은데 저는 뭐 한점차 승부 이런 것들에도 한번 기대는 걸어보도록 할게요. 그만큼 신시내티가 선발에서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좀 타이트한 승부 끝에 한 점 차로 결말이 이렇게 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그런 것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대 토론토 경기 지금 뭐 둘 다 이미 뭐 시즌은 끝났습니다. 쿠마 로커 대 거스먼. 쿠마 로커는 텍사스가 막빠질 때 본인들의 이제 핵심 유망주를 올려 쓰는 셈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리그 활약도 굉장히 좋았었고 데뷔전에서 그 4이닝 동안 삼진 7개 잡고 나름대로 좋은 활약이었습니다. 뭐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닌데 75구 정도 소화를 했고 오늘 경기 얼마나 길게 가져가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최소 4이닝 정도는 무난하게 버텨줄만 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케빈 거스먼 올 시즌에 사실 좀 방어율 같은 거 보면은 기대치보다는 확실히 별로입니다. 시즌 초반에 많이 못했었고 홈에서의 위기도 많이 있었었고 이래가지고 방어율 자체가 예년이랑 확실히 달라요. 작년에 3.24, 재작년에 3.44 막 이랬었는데 특히 이제 삼진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졌고 재작년에 212개, 작년에 242개 이랬는데 올 시즌에는 153개로 뚝 떨어졌거든요. 경쟁력을 많이 잃은 것 같기는 해. 그래도 최근 7경기 동안에는 거스먼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최근 10경기 사이에 7이닝 이상 먹어준 경기가 5번 정도 되거든요. 뭐 이렇게 활약도 좋은 편이기도 하고 거스먼은 거스먼이구나. 시즌 막바지 때 이름값은 확실히 하고 있다. 성적도 나아지고 있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거스먼이 한창 잘할 때도 이렇게 한 7경기 정도 잘했으면 한 번쯤 부러질 때가 되기는 했거든요. 그거는 생각 좀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한 경기 정도만 잘하면은 어쨌든 시즌을 3점대 방어로 마무리 지을 만한 그런 찬스가 오기도 온 거기는 해요. 마침 지금 텍사스나 토론토나 빠따적으로는 자랑할 것도 없는 애들이기도 하고 이런 위치에 있는데 그냥 저는 거스먼이 조금 이제 한번 부러질 때가 됐다 이런 좀 미신 같은 이유 말고는 꿀릴 게 하나도 없다고 보기는 보거든요. 로커가 길게 가져갈지도 모르겠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배당상 토론토 승이라든지 언더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싶긴 하네요.
두 팀 다 근데 최근에 뭐 한지에서 승부도 꽤나 있었다고 하고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 좀 타이트한 승부를 바란다면은 한주차 게임 이런 것들도 볼만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보그덴 프란시스가 나왔는데 토론토 빠따가 0-2를 못해가지고 프란시스가 또 승리를 못 챙겨갔잖아요. 경기가 아마 2대0으로 끝난다 그랬는데 뭐 이런 타이트한 승부도 충분히 예상해볼 만도 합니다. 둘 다 괜찮은 선발들이고 빠따는 다 별로여가지고. 다음 시애틀 대 양키스 경기. 제가 오늘 이제 매치업들 중에 게임 외적으로 신경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오늘 양키스나 미러키가 경기가 있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직전 경기 때 지구 우승을 확정을 해가지고 어제 파티를 벌였거든요. 이거 하나 잠깐 보면은 양키스가 어제 우승을 확정하고 이런 파티를 벌입니다. 보통 디비전 그러니까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우승을 확정 짓고 나면 이렇게 뭐 샴페인 뿌리고 뭐 씨가 피우고 뭐 씨가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이렇게 파티를 많이 벌여. 제가 작년에도 이제 분석을 할 때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애리조나가 그 아마 시즌 3경기는 앞두고인가? 그때 이제 포스시즌 진출 확정을 지으면서 막 파티를 벌였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다음 경기 때 바로 그냥 애리조나 반대 가가지고 개꿀 빨았거든요. 아마 개혁배였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게 지구 우승을 확정 짓고 좀 이제 좀 뭐 술파티도 하고 풀리다 보면은 바로 다음 경기에서 자빠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거는 조금 오늘 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내일도 시애틀 대 양키스 구도상으로 길버트 대 슈미티면은 꽤나 빡센 구도기는 해요. 길버트 기본적으로 이닝 히팅도 상당히 훌륭하고 시즌 방어도 좋고 이런 템인데 그나마 요즘에는 조금 안 좋았어. 직전 경기도 홈에서 이렇게 최근에 홈에서는 확실히 좋았다. 원정에서는 아쉬워도 홈에서는 꾸준히 좋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직전 경기 홈에서 텍사스한테 6이닝 4실점 피홈런 2방 좀 아쉬운 면모가 있긴 했었거든요. 무튼간에 지금 현재 100% 확실히 좋은 상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슈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2경기밖에 안 됐는데 2경기 동안 뭐 이제 4.2이닝 무실점 5.2이닝 2실점 이렇게 했는데 뭐 최근에는 보스턴전에서는 86구 정도 포스트시즌을 앞두고 좀 공을 많이 던지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경기 얼마나 넣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슈미트는 올 시즌 내내 좋은 성적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작년에도 꽤 단단한 피칭을 오랫동안 해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죠. 나름대로 좀 믿을만한 애들끼리 만난다는 건데 이렇게 뭐 슈미트는 시애틀한테 강했다 길버트는 양키스한테 약했다 이런 것들 적어놨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거는 원래 같으면은 그냥 외적인 요소를 배제한다면 양키스의 승리라든지 이거는 뭐 빠따상으로 시애틀이 지금 좋은 시점은 아니고 어제도 진짜 개판으로 졌잖아요. 그 빠따가 날라왔는데 훌리오 로드리게즈가 3루에서 피하려다가 그 베이스에서 발을 뗐다가 그냥 견제사 했단 말이야. 그야말로 최악의 방식으로 시애틀이 패배를 했는데 그래서 분위기상으로도 양키스가 꿀릴 건 없어.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우승 확정 이후에 좀 파티를 벌이고 난 이후에 좀 나태해질 가능성 포스트시즌을 앞두고 좀 이렇게 애들의 컨디션 조정을 위해서 좀 조정을 많이 한다든지 라인업상으로 그런 리스크들이 너무 커가지고 저는 뭐 양키스 사이드를 보면은 좋겠지만은 뭐 한점차 승부라든지 그런 가능성도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고 꽤나 변수가 많은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는 되네요. 근데 뭐 시애틀이 나는 분위기상 이겨먹을 만한 게임 같지는 않은데 경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다음 이제 마이애미 대 다저스. 다저스도 아직 그 이제 애리조나나 샌디에고의 추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리그 우승을 확정짓지는 못한 상태예요. 그래도 충분히 가까워져 있고 에드워드 카베라랑 플레어티가 붙는데 제가 요즘에 에드워드 카베라라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5경기 동안 2.12다 원래 약점이었던 피홈런이나 볼넷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좋은 구간들을 조명을 했는데 따지고 보면 최근 10경기 동안 복귀 이후에 4이닝 6실점 필라델피아한테 한번 못했던 거 말고는 남은 경기들 다 잘했거든요. 10경기 동안 56이닝에 2.89 정도 피홈런 5방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상당히 요즘에 에드워드 카베라는 확실히 좋다 그런 상태고 플레어티는 다저스 이적 이후에 7경기 동안 2.61로 잘해왔다 이랬는데 직전 경기 아마 세일과의 승부였나? 그때 애리조나한테 3이닝 동안 4실점을 했었죠. 다저스 이적 이후에 가장 안 좋은 경기를 직전 경기에 했다. 이런 것들이 조금 거슬리기는 해. 그리고 뭐 오늘 상대인 에드워드 카브레라가 만만치 않다는 점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다저스를 마냥 편하게 보기는 어려운 경기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또 이제 에드워드 카브레라는 통산 다저스 애들한테는 좋은 면모도 있었다.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할 만한데 되게 잘했더라고요. 다저스 애들한테 39타석 동안 143 정도로 피안타율이 엄청 낮아. 다만 볼넷 비율이 너무나도 높다. 25.6%면 미친 수준이거든요. 요즘에 그나마 에드워드 카브레라가 볼넷을 많이 안 줘가지고 다저스가 피안타율도 별로 안 좋고 요즘에 에드워드 카브레라 볼넷도 많이 안 주더라.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거 조금 빡센 게임이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마냥 다저스를 좋게 보기는 어려운 경기다. 그런 것들을 먼저 얘기하고 싶고, 또 언더를 보자니 요즘에 다저스가 사실 빠따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 최근에 5경기 연속으로 8.5발을 뚫고 있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물론 지금 마이애미도 빠따가 오락가락 하거든요. 그래도 요즘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반반 정도로, 언더보는 반반인 셈이기도 하고, 8.5를 마냥 선발 투수만 보고 언더를 가기에는 빠따적인 변수도 많고, 특히 이제 마이애미의 불펜 이런 데서 문제가 또 벌어질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저는 언더오버는 안 보고 싶고요. 다저스 승 쪽으로 보기는 볼게요. 다저스 사이드 좋긴 좋은데 조금 경계는 된다.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템파베이 대 보스턴은 패스하도록 할게요. 아마 둘 다 포스트시즌 나가게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냥 지금 빠따적으로나 마운드적으로나 변수가 엄청 많습니다. 라텔도 그렇고 베요도 그렇고 요즘에 분위기 자체는 괜찮은 편인데, 특히 베요가 요즘에 잘하죠. 근데 또 베이오는 보면은 템파베이 애들한테 엄청 약해. 이런 것도 생각도 조금 나고, 마침 지금 빠따적으로는 보스턴은 꾸준하게 못 칩니다. 또 지금 8경기 동안 한 자릿수 안타여가지고, 그냥 요즘에 보스턴은 오히려 빠따보다는 마운드가 일을 잘하거든요. 보스턴의 색깔이랑은 완전 다른 그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스턴은 7.5 기준으로는 오바 게임을 상당히 많이 했다. 분명히 마운드는 괜찮아. 근데 빠따도 안 좋고 불펜에서 실점이 많아요. 지금 이제 최근 한 3달 정도는 불펜 꼴찌 팀이기도 하고 후반기에. 이러다 보니까 보스턴 게임 예측이 정말 힘들고, 템파베이 역시 빠따적으로 보스턴의 승점을 확 끊어놓을 수가 있냐. 베이오가 이제 템파베이 예단에서 약했다는데, 요즘에 템파베이 빠따 상태 보면은 베이오를 털어먹을 수 있을지조차 되게 불투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러키 대 애리조나 경기. 제가 아까 양키스 얘기를 조금 했는데 미러키도 상태가 조금 비슷합니다. 이게 이제 미러키가 어제 지구 우승 확정짓고 그거거든요. 제가 파티하는 거야. 제가 이거를 왜 하냐면은 작년에 애리조나 생각이 너무 나서 그래요. 애리조나가 리그 막바지 때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짓고 나서 이렇게 파티를 벌였는데, 바로 다음 경기부터는 경기력이 개차반이었다. 아직 포스트시즌을 이제 시즌 종료까지는 10경기 이상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포스트시즌을 맞춰가지고 팀적인 컨디션을 끌어올린다. 이거는 약간은 어불성설이야 지금은. 당연히 그러니까 충분히 내일 정도는 좀 이렇게 널널하게 하고, 그 다음부터 좀 이렇게 선수들한테 뭐 휴식을 준다든지 컨디션 조정을 해준다든지 이닝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해주기에 시간이 많이 있고요. 내일 당장 미러키는 조금 풀어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다. 네,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디비전 우승이 확정된 팀들은 조금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뭐 마이어스는 지금 뭐 5경기 동안 1.1로 잘하다가 최근 6경기는 3.90 정도로 약간 아쉬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지금 방울이 3.07인데 고지전 중이에요. 말 그대로 2점대 방울과 3점대 방울 고지전 중인데, 한번 못했다가 저번에 콜로라 상대로 잘해가지고 2점대 회복을 했더니 또 애리조나 만나가지고 6이닝 사실점으로 직전 경기 때 조금 빠그라졌다. 이런 것들 보면은 글쎄 좀 뭐 아무래도 첫 시즌이다 보니까 이닝도 소화를 많이 했다 보니 약간 이제 고장날 만난 것 같고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선수기는 해요. 다만 직전 경기 애리조나한테도 6이닝 사실점으로 약간 아쉬웠다는 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브랜든 파트는 요즘에 대놓고 못합니다. 원래는 방울도 나름대로 준수했었거든요, 작년보다도. 근데 요즘 보면은 글쎄 방울도 많이 떨어졌고, 원래 4점대 초반인가 그랬는데 방울도 많이 떨어졌고, 직전 경기 때 1.2이닝 8실점, 최근 5경기 동안 10.23, 그야말로 많은 문제가 있어요, 파트는요. 그래서 뭐 어제 미러키가 뭐 술판에 버리고 이랬다고 한들, 파트를 생각하면 미러키를 좋게 볼 만도 해. 근데 저는 애리조나의 빠따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고, 미러키 역시 요즘에 필라델피아 시리즈도 얘네들이 2승 1패로 위닝 시즌을 했는데 8안타, 5안타, 5안타 3경기 동안 홈런 한방, 이렇게 되게 좀 적은 빠따 비율로 이긴 거여가지고, 저는 한번 이거는 애리조나 사이드로 접근을 하고 싶네요. 이게 또 애리조나가 원래는 그 역배였다가 막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애리조나 승에다가 뭐 역마행까지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매츠 대 필라델피아 볼게요. 이것도 지금 필라델피아는 아마 지구승 거의 가까워졌을 거예요. 지구승 거의 가까워졌고, 매츠는 되게 빡빡합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이런 것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한번 더 볼게요. 매츠 샌디에고에서 지금 여기에 있다. 근데 애리조나랑 일단 승률 동률이고, 그 이제 애틀랜타랑은 아직 경기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아마 한 3, 4일 뒤쯤 그때 이제 애틀랜타랑 매치의 진검승부가 펼쳐질 텐데, 현 시점에서는 2승가량 앞서 있기는 해요. 와일드카드 2등으로 뭐 어쨌든 괜찮은 위치에 있기는 해. 하지만 가능하면은
그 전에 애틀랜타를 확실히 떼놓을 필요가 있다. 애틀랜타가 왜냐면 빠따가 되게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인데 마침 지금 지구 1위인 필라델피아랑 경기가 있잖아요. 근데 내일 필라델피아 선발이 타이어와 워커네. 대놓고 워커는 지금 필라델피아 로테이션 중에 가장 안 좋은 선수죠. 기록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얼마 전에 콜업되고 난 이후에는 이닝도 많이 못 먹고 있다. 아마 콜비 알라드랑 이렇게 좀 이닝을 분담할 만도 해요. 워커는 우완이고 알라드는 좌완인데 둘 다 이렇게 좀 쓰임새 자체가 짧은 이닝 이렇게 좀 3이닝 3이닝 정도 혹은 뭐 그 이상 이렇게 나눠 가질만도 하거든요. 그리고 내일 필라델피아의 마운드 운용이 글쎄 뭐 다른 날보다는 좀 별로일만 하다. 놀라라든지 휠러, 산체스 이런 애들이 나올 때보다는 필라델피아 마운드가 조금 별로일만도 해요. 근데 반면에 이제 매치는 세베리노가 최근에 6경기 동안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완봉승도 포함이 돼 있고 딱 한 번 애리조나한테 4.5이닝 사실점으로 고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더구나 내일은 홈인데 올 시즌 홈에서 2.86, 원정 4.80으로 특히나 홈에서는 꾸준하게 잘해왔다. 뭐 이렇게 빠따상으로 워커라서 만만한데 매츠, 우한 상대로 홈에서 밤경기 때 평소보다 훨씬 더 잘 터진다더라. 이런 것들도 있고 필라델피아 빠따가 좀 회복 세일만 하다가 직전 경기 때 빠그라졌고 매츠 최근 두 경기 동안 뭐 14안타 3홈런, 11안타 2홈런 워싱턴 부수고 왔죠. 막빠질 때 이제 피트 알론소가 OPS를 0.8을 회복을 하고 전반적으로 매치는 호재가 많아요. 저는 내일 뭐 필라델피아가 강한 투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는 매치가 위에 있다고 보고 홈이기도 하고 저는 매치 사이드로 좋게 보도록 하고요. 난 근데 언더오버는 좀 애매한 것 같아. 매치의 빠따를 과연 믿을 수 있냐? 솔직히 예상 안 하고 싶은데 언더 생각이 조금 나네. 워커가 진짜 바보는 맞는데 워커를 짧게 쓰고 알라드 쓰고 이러면은 매츠도 이 필라델피아의 마운드 운영에 조금 당할 만도 하거든요. 필라델피아는 어쨌든 불펜은 괜찮은 팀이기도 하고 언더 생각이 조금은 나는데 그냥 그거보다는 매치 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편한 방식일 것 같습니다. 다음 세인트루이스 대 피츠버그. 이 경기는 뭐 별다른 분석은 안 할게요. 둘 다 뭐 이미 포스트시즌 나가리 됐고 별 볼 일 없는 애들인데 근데 이건 나는 기준점을 왜 7.5를 줬는지 잘 모르겠어. 따지고 보면 지금 패디나 오티즈나 되게 못하거든요. 오티즈는 나름대로 잘하다가 최근 두 경기 때 빠그라졌고 얘도 이제 그 여태 100이닝 이상을 기록한 적이 없는 그런 친구여가지고 시즌 시즌 말미에는 고전할 만도 합니다. 패디는 그냥 세인트루이스 오고 나서는 4점대 방어로 화삭보다도 훨씬 못하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글쎄 이게 두 팀 다 직전 경기 때 세인트루이스나 피츠버그나 직전 경기 때는 빠따가 안 터지다가 14안타 13안타 이렇게 터지면서 좀 많은 점수가 났거든요. 심지어 어제는 막 소니 그레이 같은 애들 나오고 이럴 때인데도 점수가 많이 났단 말이야. 어제보다도 확실히 좀 이런 마운드 싸움은 점수가 더 날만도 한 것 같고 저는 이 경기를 7.5 준 이유를 잘 모르겠고 그냥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바로 오바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그나마 이제 하나 보라면 이런 거. 두 선수 모두 패디나 오티즈나 상대한테는 약한 면모가 있다. 특히 오티즈 같은 경우는 세인트루이스 애들한테 30타석의 피해 안타율이 391 정도, 볼넷도 엄청 많이 줬다. 약한 면모가 두드러지거든요.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오바가 제일 가까운 것 같네요. 저는요. 컵스 대 워싱턴, 솔직히 이것도 별로 볼 게 없는 경기인 것 같아. 뭐 아사드랑 코빈이 붙는다. 코빈 오락가락이 너무 심합니다. 얼마 전에 피츠버그한테 한번 6이닝 7실점 한 적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대부분의 경기를 잘했어요. 최근 5경기 동안 6이닝 실점, 6이닝 무실점, 5.2이닝 2실점. 그러다가 6이닝 7실점을 한번 자빠지고 바로 다음 경기 마이애미한테 6이닝 1실점. 그러니까 코비는 요즘에 보면은 기복이 있긴 있는데 원래는 그냥 꾸준하게 못했던 애라면은 요즘엔 좀 잘할 때가 생긴 게 잘할 때가 덜어 있다. 그 정도까지 바라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배팅하기가 어려운 거라는 거고 평소에는 족밥이었는데 요즘에 왜 이렇게 잘하냐 약간 이런 느낌인 거고 아사드는 요즘 이닝을 조금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좀 한 4이닝 정도로 짧게 쓰니까 효율적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7이닝, 6이닝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방어도 4점대까지 가고 이러고 있거든요. 원래 시즌 초반에도 좀 잘 풀리는 날에나 막 7이닝 먹지 한 5이닝 정도 먹어주고 이닝 히팅에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요즘에 이닝 늘려나가면서부터는 방어율이 기본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친구예요. 결국에는 뭐 빠따적으로도 별로 얘기할 게 없어. 컵스가 꾸준히 잘 치고 있었는데 어제 또 이제 저스틴 스틸이었잖아요. 저스틴 스틸이 나오는 날이어가지고 컵스의 요즘 빠따 분위기도 그렇고 거의 한 5경기 동안 두 자릿수 한타 치고 홈런 잘 까고 이러고 있었으니까 그런 분위기였는데 어제 6안타 치고 패배를 했다. 이러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컵스를 막 엄청 좋게 볼 만하지도 않은 것 같고 반면에 워싱턴 빠따
얘네는 제가 마이애미, 워싱턴, 피츠버그 이런 애들은 시즌을 버렸음에도 좀 밟으면 꿈틀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워싱턴 7경기 동안 6안타, 4안타, 8안타, 8안타, 5안타, 4안타, 3안타 완전 개판이거든요. 빠따가 그냥 예, 물론 코빈이 잘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냥 시카고 컵스 쪽 보고 말 것 같아요. 이거는 워싱턴이 글쎄 빠따가 살아날지 모르겠네. 제 아무리 컵스가 오락가락한다 치더라도 코빈이 잘 막아준다 치더라도 워싱턴 빠따가 일을 못할 가능성은 있다. 그거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휴스턴 대 천사. 그나마 내일 경기 구도 중에 가장 편할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근데 지난번에 이 키쿠치를 두고 당연히 이게 매치업이 아마 일주일 전에도 있었는데 그때도 당연히 휴스턴을 좋게 보겠다 이랬었거든요. 문제는 이 키쿠치가 천사한테 약하다는 점, 그거를 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 통산 최근 10경기 동안 천사한테 8.78입니다. 그 정도로 안 좋아요. 뭐 시애틀 시절이나 토론토 시절이나 천사한테는 매번 약했는데 그러다가 9월 14일날 바로 이제 한 일주일 전쯤에 천사를 상대로 7이닝 3실점 경기 아주 좋은 경기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지금 키쿠치는 휴스턴 이적 이후에 8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6이닝 먹어주고 3.19 볼넷이나 홈런 모두 다 봐줄만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 이적 이후에는 휴스턴의 승리 요정이거든요. 오늘 또 홈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좀 기대치가 오히려 괜찮게 볼만한 것 같아. 키쿠치여도 지난번엔 키쿠치가 나왔을 때 상대도 이제 뭐 알데게리 같이 나름대로 좀 잘하는 애가 좀 분위기가 괜찮은 애가 나왔었는데 오늘 또 이제 호세 수아레즈 올 시즌 내내 좀 이제 옛날에는 선발로 나오다가 좀 불펜으로 전업을 했죠. 그리고 복귀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복귀 이후에는 뭐 3이닝 4이닝 이렇게 먹으면서 무실점이라고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뭐 방어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게 볼 만한 친구는 아니에요. 뜬금 활약 정도만 기대할 필요가 있고 어지간해서는 그냥 키쿠치 쪽 보고 휴스턴을 좋게 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키쿠치가 직전 경기 때 여태에 이뤄져 왔었던 천사전 약점 그런 것들을 벗어던진 게 크다. 여전히 휴스턴 빠따 전반적으로 좋은 페이스 유지하다가 요즘에 조금 아쉽기는 하거든요. 그러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천사한테 막힐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저는 휴스턴 사이드를 좋게 보도록 할게요.